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한 뒤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혜주야, 너 결혼한다며? 어쩜 넌 나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 그게 말이야,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전에 내가 워낙 큰일까지 겪었던지라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하긴 뭐 그때 너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 결혼한다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됐으니 이해는 된다. 아휴,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 친구 선이가 미안한 듯이 급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인걸 뭐. 근데 너 능력 좋다? 어떻게 만나는 남자마다 그렇게 부자들만 만나는 거냐? 우리 병원 자주 오시는 그분 아들이라며? 내가 얘기 들어보니 그분이 널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다며? 그러게, 나를 몇 번 보시더니 아드님하고 계속 만나보라고 해서 그냥 잠깐 나가서 밥만 먹고 들어와야지 하고 나간 건데 몇 번 만나다 보니 이것저것 정말 잘 맞더라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청혼한 거고. 야, 진짜 부럽다. 난 계속 솔로로 있었는데 넌 그 일을 겪고도 잘만 결혼하는구나? 이래서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봐야 하는 거야. 사실 네 얼굴이 한몫하는 거잖아? 난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하나? 선이가 씁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선이와 저는 같은 간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같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선이와 저는 그다지 살가운 사이는 아닙니다. 선이와 저의 인연은 대학을 다닐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뒤부터 선이와 은채 그리고 저까지 우리 셋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사실 은채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기에 정말 친한 사이였는데요. 선이는 그런 우리 둘을 참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난 학교 다닐 때 친구가 별로 없었어. 그래서 니들이 정말 부럽다. 나도 니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나도 친구하고 비밀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 니네 둘은 워낙 친하게 지내서 잘 모르겠지만 난 항상 외로웠거든. 선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우리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야, 친하게 지내면 되지. 뭘 눈물까지 글썽이냐? 그럼 앞으로 우리 셋이 친하게 지내자. 은채와 저는 선이가 안쓰럽기에 항상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이와의 인연이 악연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악연은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어느 날 같은 과 친구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소개팅 자리에서 꽤 괜찮아 보이던 선배 오빠 한 명이 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선배 오빠가 성격부터 외모까지 모든 것이 괜찮은 편이었기에 저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 선배 오빠와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이가 술에 잔뜩 취한 채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혜주야, 네가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너 내 친한 친구 아니었어? 우리 절친하기로 했잖아. 오, 당연하지. 우리 절친이잖아.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어머,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여우였던 거구나? 선이야, 미안한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 좀 해줄래? 그리고 지금 너 많이 취한 거 같은데 내일 술 깨고 다시 전화하던지. 나 안 취했거든? 내가 들어보니 너 대훈이 오빠랑 사귀기로 했다며? 대훈이 오빠? 맞아. 오빠랑 내가 이래저래 잘 맞더라고. 그래서 사귀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거야? 어머, 너 진짜 서운하게 말한다. 너 정말 몰랐던 거야? 아니, 뭘 몰라. 답답하니까 돌려서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해줄래? 그래, 그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사실 나 말이야, 대훈이 오빠 보고 한눈에 반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계속 눈치 주고 그랬는데 네가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마치 나 보란 듯이 대훈이 오빠랑 사귀고 있는 거잖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보란 듯이 사귀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가 대훈이 오빠한테 호감이 있다고 나한테 말한 적 있어? 그걸 꼭 말해야 하냐? 내가 계속 눈치 주고 그랬잖아. 아니,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은채도 전혀 몰랐을걸? 그리고 대훈이 오빠가 나한테 먼저 고백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야,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엄청 상처받았어. 너 대훈이 오빠랑 당장 헤어져. 너랑 내가 절친인데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좀 그렇잖아. 선이가 때를 쓰듯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은채가 기가 막혀 있는데요. 야,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다 있냐? 대훈이 오빠가 좋아한 건 너잖아. 근데 선이는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선이가 대훈이 오빠 좋아하는 건 나도 전혀 몰랐어. 됐어. 괜히 친구 사이 나빠질 바에는 그냥 헤어지는 게 낫지 뭐. 그리고 남자 한 명 두고 친구끼리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오래 사귄 것도 아니고 난 괜찮아. 그때 당시에는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에 대훈이 오빠에게 제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답니다. 선이는 저를 항상 질투했고 제가 잘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모름지기 친구라면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선이와 있으면 오히려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은채와 저는 선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실 대학만 졸업하면 다시 얼굴 볼 일 없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이와 저의 인연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취업한 산부인과 병원에 선이도 취업을 했거든요. 선이와 함께 일할 생각에 두통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이런 일 때문에 멀쩡히 다니는 직장 그만둘 수 없으니까 우선은 그냥 다녀. 그냥 거리를 좀 두고 지내면 되잖아. 하필이면 선이랑 같은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될 게 뭐야? 난 선이가 그냥 다 불편하단 말이야. 제가 은채를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제가 취업한 산부인과가 그렇게 큰 병원은 아니었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근무 환경도 그렇고 원장님이 직원들에게 스스럼 없이 대해주셨기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잘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동료 간호사가 제게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전에 우리 회식 때 찍었던 사진을 내 동창이 봤는데 사진 보자마자 혜주씨 좀 소개시켜주면 안 되냐고 계속 난리야. 한번 만나볼래? 내 동창이 집도 엄청 부자고 직업도 아주 좋아. 전 괜찮아요. 요즘 일하느라 힘들기도 하고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지만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만나봐. 내가 혜주씨 소개시켜준다고 큰 소리까지 쳤단 말이야. 딱 한 번만 만나서 밥만 먹고 와도 되잖아. 너무나 간절하게 부탁을 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별 생각 없이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소개팅을 하는 내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소개받는 남자는 엄청 적극적이었고 모든 것을 제게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저도 마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지하게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기에 저에게 너무나 잘하던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는 여느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고도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몸이 좋지 않았었는데 확인해보니 제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그때의 충격을 생각하면 어찌나 놀랐던지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저기 나 임신한 것 같아. 뭐? 임신? 진짜야?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우리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잘됐다. 이참에 빨리 결혼하자. 당장 다음 주에 우리 부모님 만나 뵙고 너희 부모님도 만나 뵙자. 근데 재성씨 부모님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재성씨네 집 엄청 부자라며. 근데 우리 집은 그냥 그렇잖아. 걱정 마.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 아니야. 우리 결혼한다고 하면 아마 엄청 좋아할걸? 남자친구가 큰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 남자친구를 보며 안심이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특히 남자친구의 엄마는 어마어마했는데요.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을 때는 아주 온화한 표정으로 두 분 다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남자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에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봤던 모양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온 남자친구 엄마는 간단 명료하게 제게 어디로 나오라고 명령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물론 남자친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마주한 남자친구 엄마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몇 마디만 한 채 자리를 떠났는데요. 잘 알다시피 혜주씨랑 우리 아들이랑 이것저것 안 맞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결혼하게 되면 혜주씨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었겠죠? 아무리 가느사라게 해도 그 정도 말귀 정도는 알아듣는 거죠? 남자친구 엄마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일어나서 가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 엄마는 수시로 전화하고 찾아와서 저를 압박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말이죠. 그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삐쩍삐쩍 말라가던 어느 날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유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충격은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얼마 뒤 남자친구를 만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엄마를 감당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제게 매달리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고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남자친구 엄마의 만행에 대해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말을 해줬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지만 남자친구 엄마에게 물어봤는지 모든 사실을 확인한 남자친구가 큰 충격을 받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곤 제게 계속 매달렸지만 저는 그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기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결국 남자친구와 저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가 부모님과 연락까지 끊은 채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병원 원장님과 동료 간호사 2~3명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요. 그때 병원을 옮기고 싶었는데 같이 일하던 분들이 워낙 좋은 분들이라 옆에서 저를 많이 위로해주며 도와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큰 문제 없이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듣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선희는 잊고 싶은 그 기억을 가끔씩 꺼내서 저를 힘들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기에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런 선희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꽤 부잣집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선희가 또다시 질투하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제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물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접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병원 원장님과 친하게 지내던 지인 한 분이 오며 가며 저를 유심히 봤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원장님께 저와 그분 아들의 만남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완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지인분은 병원에 더욱 자주 방문하면서 저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분이 바로 지금의 우리 시어머니십니다. 전남친 엄마 때문에 큰 상처가 있던 저는 시어머님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친구 선희는 그런 저를 못마땅한 듯 바라보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선희의 질투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선희가 같이 식사를 하자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선희가 뜬금없이 제 휴대폰 구경 좀 하고 싶다고 낚아채다시피 가지고 갔는데요. 그때 당시 저는 정말이지 선희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 휴대폰을 가져간 선희가 우리 시어머님 전화번호를 몰래 확인했던 모양이었어요. 며칠 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님에게 연락을 해서 꼭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한 카페에 앉아서 기다리던 시어머님에게 선희가 다가와 인사를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혜주 대학 동기이자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우리 혜주랑 친하겠네요. 그럼요. 혜주랑 아주 친하죠. 혜주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니까요. 근데 전화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일이죠? 그 순간 선희가 목소리를 낮추며 심각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저기 근데 어머님, 혹시 혜주가 그랬던 거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랬던 거라니요? 뭘 말하는 건지? 역시 모르셨나 보네요.
예비 시어머님께 말하기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귀한 아드님 장가 보내시는데 잘 알아보고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동거했던 과거도 있고 막 그런 거 말이에요. 선희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데요. 아니 친구 말로는 우리 혜주가 전에 동거라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혜주랑 친구여서 저도 이런 말 드리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친구가 나쁜 길로 가면 그걸 잡아주는 것도 진정한 친구가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는 건데요? 괜찮으니 얼른 말해봐요. 아무래도 혜주랑 대학 때부터 알고 지냈다고 하니까 우리보단 혜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긴 하겠네요. 친구분 말대로 아들 장가 보내는데 잘 알아봐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귀한 아드님이 결혼하는 건데 잘 알아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동안 제가 쭉 지켜보니까 아무래도 혜주가 많이 숨기고 결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혜주가 한 짓 있는데 그걸 다 아시고도 결혼 허락할 리도 없고 말이죠. 궁금하니까 자세히 좀 말해줘봐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 결혼 진행을 막 던져야 할 것 같네요. 시어머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다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죠. 전에 혜주가 결혼까지 하려다 그만둔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건 나도 혜주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더 큰 일이 있었죠. 사실 그게 말이죠. 혜주가 전에 유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남자는 유산했어도 괜찮으니까 결혼하자고 했는데 혜주가 워낙 콧대가 높아서 유산까지 하고 헤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유산까지 해놓고는 멀쩡한 집안 사람들 속이고 결혼하려고 한다는 게요. 이렇게 속이면서 한 결혼이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 뽀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유산이라고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우리 혜주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 이만 가봐야겠네요. 저기 그럴 줄 알고 제가 이걸 몰래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 보내드릴게요. 사모님이랑 아드님이 사기 결혼 당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희가 휴대폰 사진 속에 있던 제 병원 기록을 시어머님께 보내드렸다네요. 세상에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래? 이거 내가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저기 근데 제가 드렸다고는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혜주랑 둘이 친한 친구라면서요. 설마 혜주가 친구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다 혜주 걔가 워낙 순에 빠졌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아니면 뭐에 씌였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선희가 시어머님께 휴대폰 사진첩에 있던 그 사진을 전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선희는 제가 부잣집 남자와 결혼까지 한다니까 눈이 뒤집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마워요. 사진을 전송받은 시어머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다는데요. 선희가 얼굴에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잔뜩 화가 난 채로 병원으로 쫓아오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화를 내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시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원장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뒤 병원이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답니다. 원장실 안에서 큰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선희가 제게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혜주야, 너 이제 어떡하니? 그러니까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너 이번에 하려는 결혼 사기 결혼인 건 알고 있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순간 선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가득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직하게 살라니. 나 거짓말한 거 없는데? 그렇구나. 그동안 널 꽤 오래 지켜봤었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암튼 넌 재수가 좀 없어. 착한 척은 다 하는데 다 내숭이다 이 말이지. 선희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런 선희를 보며 저는 그저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잠시 후 누군가 선희에게 다가와서 원장님이 급히 찾는다고 말해줬어요. 저요? 제가 아니라 혹시 혜주를 찾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선희씨 맞다니까. 근데 선희씨 뭐 잘못한 거 있어? 원장님 표정이 아주 무시무시하던데. 나 지금껏 원장님이랑 꽤 오래 근무했었는데 그런 무서운 표정은 처음이야. 네? 아닐 거예요. 아마도 혜주 때문에 그럴걸요? 선희가 별일 아니라는 듯 위풍당당하게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닥쳤는데요. 원장실에서 한동안 고성이 오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혜주씨 뭐 아는 거 없어? 선희씨 왜 그러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별일이네. 원장님 지금 화 엄청 많이 나셨어.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아. 병원 직원들이 다들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원장실로 들어오라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놀란 제가 잔뜩 겁을 먹은 채 원장실로 들어갔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선희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희 씨가 어제 나한테 한 게 법적으로 위배되는 행위인 건 알고 있는 거죠? 어디 다른 사람의 진료 기록을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까? 거기다 환자 진료 기록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가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린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당신 고소할 겁니다. 네? 고소요? 저는 사모님을 도와드리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원장님, 지금 이 상황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김 간호사, 지금 제정신이야? 이 사람 이거 큰일 나겠구만. 김 간호사 전에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까지 작성했었잖아. 그런데 이런 짓을 해?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원장님, 사모님 잘못했습니다. 순간 선희가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한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여기 당사자인 우리 혜주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희씨 이제 보니 인성이 아주 바닥인 사람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선희를 있는 대로 노려봤어요. 혜주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됐습니다. 우린 고소 진행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요. 김선희 간호사도 빨리 변호사 알아보세요. 어차피 이건 100% 우리가 이기는 소송이지만 말이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선희가 땅바닥에 무릎까지 꿇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리셨습니다. 혜주야,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네가 너무 질투나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용서 좀 해줘. 우리 친구잖아. 친구? 너랑 내가 친구라고? 친구가 이런 짓을 하니? 나 사실 네가 우리 시어머님 몰래 만났던 거 다 알고 있었어. 네가 친구라면 절대 이렇게 안 했겠지. 넌 친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악마야. 악마한테 사람 대접해줄 필요 없잖아? 난 어머님 말씀대로 법대로 처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제가 원장님께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선희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친구라는 생각에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국 선희는 병원에서 쫓겨났고 더 이상 취업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 시어머님이 남편과 소개팅을 주선해주던 그때 제가 정중히 거절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쪽 어머니가 반대를 해서 파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남친 어머니가 제게 쫓아와서 심한 막말도 서슴지 않고 했어요. 거기다 저를 바라보는 그분 눈빛에서 경멸과 분노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유산까지 했던 상황이었기에 다들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결혼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분과 평생을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습니다. 절대 결혼 같은 건 하지 말아야겠다고요. 결혼이라는 것에 환멸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제가 어떻게 아드님 같은 분과 결혼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왜 혜주 씨 잘못이에요. 그러고 보니
원장님이 내 부탁을 피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혜주씨가 절대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개인사라 말하기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이었군요. 원장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라 그동안 참 잘 챙겨주셨거든요.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병원 옮기려고 했는데 원장님 때문에 남아있었어요. 혜주씨, 내 말 잘 들어요. 우리 아들과 난 혜주씨 과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처음 혜주씨를 딱 봤을 때부터 참 괜찮다 싶었거든요. 사실 우리 아들도 사연이 좀 있어요. 시어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연이요?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사실 우리 아들이 몇 년 전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결혼시킬까 했어요. 근데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우리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없을 때 내가 막말을 했다는 둥 우리 아들과 날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시켰어요. 내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 인사 오고 난 뒤부터 진짜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내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알고 얼마나 무섭고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아들 여자친구가 정상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쯤 아들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어요. 이러다 우리 아들 인생 끝장날 것 같아서 사랑까지 써서 그 여자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착하던 우리 아들은 이간질에 넘어가서 그 여자랑 산다고 집까지 나간 상태였지. 그때는 참 사는 게 아니었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지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한숨을 내쉬던 시어머님께서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결국 몇 주 만에 그 여자 정체가 탄로났는데 정체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남편이랑 둘이 실신할 정도였어요. 예쁘장한 얼굴로 여자 한번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는 우리 아들을 꼬신 모양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찰서를 들락날락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거기다 상견례 때 우리한테 부모라고 소개해준 사람들도 다 대역이었고요.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기다 그때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고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자기 애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모양인데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해서 그 여자한테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고 물었더니 그거야 어디서 데려오려고 했죠 라는 말까지 했어요. 결국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정신 차리고 헤어지긴 했는데 난 그 충격으로 한동안 병원에 입원까지 했을 정도예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이죠. 그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끝까지 당당했으니까요. 시어머님이 충격적인 말에 제가 놀란 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린 혜주씨 그런 거 별 상관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아들도 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동안 혜주씨를 쭉 지켜봤었는데 사람이 아주 진국이더군요. 정직하고 바르고 밝고 우린 그거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만나봐요.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어떻게 안 될까요? 그때 당시 시어머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바라보셨어요. 그 뒤 저는 뭐에 홀린 것 마냥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몇 년 후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그걸 질투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였고요. 결국 선희는 그때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그동안 가족같이 챙겨주시던 원장님께 혹여라도 피해가 가게 될까봐 중간에 소송은 포기했지만 선희는 병원에서 내쫓기다시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다시 재취업도 어려운 모양이었는데요. 친구 은채 말에 의하면 한동안 백수로 지내다가 소송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선희 부모님도 다 알게 되었다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선희 부모님이 대노하며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있답니다. 선희는 취업이 어려우니 요즘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기사식당에서
서빙을 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다시 간호사로 일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도 도끼를 품었거든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제 인생도 참 파란만장했네요. 그 뒤 저는 결혼까지 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구 은채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제게 놀랄만한 말을 했어요.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알고 보니 말이야. 선이 걔 말이야. 우리 몰래 사귀는 남자도 있었다나 봐.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다는데 그때 그 일 때문에 헤어지기까지 했다나 봐. 너 파혼시키려다가 오히려 지가 파혼당한 거지 뭐. 거기다 걔네 부모님이 구박도 어마어마하게 하나 보더라고. 완전 폐인됐대. 은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은채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옛일이 떠올라 글 작성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